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 설날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하며 1년 중 용돈을 가장 많이 받는 날이죠. 세뱃돈 봉투에 5만 원 지폐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즘 이 돈도 모으면 꽤 묵직한 목돈이 될 텐데 자칫 증여에 해당되진 않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경남 세무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은 세뱃돈 받으세요, 주세요? 아직까지는 세배하면 주시기는 하는데 5만 원을 넘으시지는 않으시네요. 근데 5만 원도 이제 쌓이다 보면은 꽤 목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를 자녀들한테 주면은 이건 증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뱃돈도 증여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 세뱃돈은 용돈의 개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세법에서는 50만 원까지는 주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세뱃돈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을 부모가 차곡차곡 모아서 네. 이거를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불려서 자녀에게 한꺼번에 준다면 그때는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을 용돈으로 쓰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목돈 몇 천만 원을 모아서 주게 된다면 이거는 증여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증여세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세뱃돈이나 용돈은 받을 때마다 자녀 계좌에 넣고 자녀가 필요할 때 소비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어쨌든 좀 큰 돈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연말정산도 이제 다양한 공제가 있는데 네. 증여세에도 이런 공제받는 그런 요건이나 구간 같은 게 있습니까? 흔히 이 증여세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건 엄마와 딸,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네. 그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어떤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달라지는데요. 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위로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네.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내가 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밑으로 아들, 딸, 이 직계 비속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금액은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많네요, 배우자. 네, 금액은 많은데 마음이 잘 안 가죠. 그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이모나 고모 등을 이제 육촌인의 혈족, 네. 사촌인의 인척이라고 하고 이 기타 친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분들로부터는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방금 직계 존속한 데는 5천만 원까지 받아도 예.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저게 한 명당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5천만 원 줬어요. 네. 할머니가 5천만 원 줬어요. 이때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불가능한데요. 먼저 이제 받는 사람인 수중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수중자를 기준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의 관계, 네. 이 각 파트별로 부여된 금액이다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활용했으니까 네. 이 같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할머니로부터 받는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서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같은 파트 말고 네.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5천만 원 받고 네. 기타 친척, 예를 들어서 고모한테 1,000만 원 받고 네. 이럴 때는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파트별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직계 존속인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네. 고모로부터 1,000만 원 받고 딸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배우자로부터 6억 원을 받게 되면 최대로는 증여세 없이 7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이제 사례인 거죠. 네, 아주 가장 극단적인. 최고로 만들었을 때 네, 이렇게 네, 될 수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10년간 5천만 원이 이제 면세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10년씩 4번,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이제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세까지 2천만 원, 30세 이제 5천만 원, 40세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1억 4천만 원. 네. 이거를 40세에 그럼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불가능한 내용인데요. 제가 증여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간혹 가다가 이 증여재산 공제를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아,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가 10년이 채워지면 쿠폰이 하나 생기니까 안 쓰고 모으면 나중에 한 40살쯤 됐을 때는 1억 4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적립이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네. 40살에 처음 준다면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겠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10년씩 끊는 게 아니라 네. 최초 그 증여받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10년이 계산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딱딱 네. 끊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시점부터 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의 개념이거든요. 네. 따라서 만약에 40살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면 예. 새로운 10대가 시작하는 41살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40살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5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겠죠. 세금 없이. 세금 없이. 네. 그렇다면은 뭐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뭐 줄 거면 지금 주는 게 낫겠네요. 조금이라도 일찍. 맞습니다.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증여를 한 시점부터 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10년마다 이 공제 가능 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정작 목돈이 필요하게 된 30대나 40대쯤 됐을 네. 때는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4천만 원의 자금이 생기겠죠. 근데 사실 그 한 살 때 2천만 원 증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요거를 좀 뭐 나눠서 주는 건 상관없겠죠. 나눠서 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10년 동안 그 금액 자체 범위 내에서만 주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나눠서 준다고 하면 뭐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는 매월 16만 6천 원씩, 네. 성년이라고 하면 41만 6천 원씩 평생 증여를 해도 세금 네.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 일륜 지대사 중에 이제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네.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축의금. 네. 이런 것도 사실 목돈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축의금을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줄 때 이때는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3자로부터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은 합니다. 그런데 이 축의금은 이 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네. 예외적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 통념상 합당한 금액을 축의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게 대체 얼마일까 하는 그런 네. 궁금증은 남네요. 이 사회 통념이라는 그 금액이 딱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이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사회 통념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사회 일반에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 방식이다라고 네. 할 수 있어서 뭐 우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나 네. 나이 또는 뭐 직업, 뭐 소득, 뭐 재산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냐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 축의금으로 400만 원을 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회 통념상 이 400만 원은 타당한 금액이다라는 판결이 있듯이 네. 건전한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의금 말고 뭐 혼수용품 마련해 주는 거 이거는 뭐 상관없겠죠. 혼수용품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와 증여세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